2025년 11월 동아시아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감시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포착된 바로 그 순간 일본 정부는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것은 단순한 중국 해경선이 아니었습니다. 외형부터가 평범한 순찰선과는 차원이 달랐고 선체 상단에는 명백히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해군급 무장선박이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영해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선박들의 체류 방식이었습니다. 경고방송이나 퇴고 요청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무려 90시간이나 자리를 지키며 일본 측 이동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즉시 긴급 경계 태세로 돌입했고 해상보안청 경비선을 대량 투입했으며 오키나와 기지에 즉각적인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센카쿠 주변 공역에는 일본 공군의 F-15J 전투기와 P-3C 초계기가 연속 출격하며 공중 감시망을 조밀하게 유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단순한 해상 분쟁을 넘어 중국의 실질적 영토 침범 시나리오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대놓고 무장한 상태로 버티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 정부는 중국 해경의 행동이 명백한 의도를 가진 일종의 실전 예행 연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고 중국 역시 이 지역을 전략적 중심축으로 간주해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절대 후퇴할 수 없는 지점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90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장기 체류는 중국 해경이 어느 수준까지 영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일본의 반응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일본은 자칫 잘못 움직이면 즉각 중일 간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기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선박은 일본 경비선에 레이저를 투사하고 기관포를 일본 측 방향으로 돌리는 등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격렬한 충돌 직전이었다고 공식 발표했고 국민 여론은 순식간에 격앙되었습니다. 일본의 안보 라인인 오키나와와 센카쿠 일대는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중국이 보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언제든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일본의 대응 수준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는 순간 동중국해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일본 내부를 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센카쿠에서 벌어진 이 극단적 대치 상황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군사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분수령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가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공간으로 변했는지 이해하려면 지도를 단 한 번만 펼쳐보면 됩니다. 이 작은 무인도들은 겉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심장부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지역 해역에는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일본과 중국 모두 연간 막대한 수산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센카쿠 주변 대륙붕에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두 나라가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자원입니다.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군사적 가치도 절대적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해상 라인의 중앙에 위치한 센카쿠는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입니다. 이곳을 선점하는 국가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전력 이동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전체에 중대한 변수를 가져옵니다. 일본이 매년 막대한 방위 예산을 들여 이 지역을 감시하고 해상보안청의 가장 대형 경비선을 집중 배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역시 지난 10년간 해경선을 대형화하고 기관포 등 무장을 강화하며 사실상 해군의 세컨드 라인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경비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동은 군사작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양국이 센카쿠를 놓고 후퇴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적 배경에도 있습니다. 중국은 데오이다오가 역사적으로 중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 지역을 영토 문제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를 자국의 행정권 아래 두고 있으며 영토 침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정치적 의지를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름부터 다르게 부르며 서로의 주장을 정면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외교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이 단순히 중일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을 도와주는 이유는 단순한 동맹 차원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 방어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이 지역에서 밀리면 대만의 옆과 남중국해까지 연쇄적으로 중국 영향력이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연합 움직임을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센카쿠는 경제 자원, 군사 요충지, 패권 경쟁, 역사 문제까지 중첩되어 있는 동아시아 최악의 전략적 화약고입니다. 이번 무장선박의 침입이 단순한 해상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는 센카쿠를 잃는 것은
곧 동중국해를 잃는 것이고, 이는 일본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 지역에서 한 번 확실한 전례를 만들면 일본과 미국의 압박을 되돌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전략적 목표가 정반대인 상황에서 작은 충돌 하나가 대형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월 16일 사건의 본격적 긴장감은 중국 해경무장 선박 4척이 접속 수역을 넘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안쪽으로 정식 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점부터 상황은 단순한 감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된 압박작전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즉시 경고방송을 연속 송출하며 퇴거를 요구했지만 중국 선박들은 단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경비선의 접근에 맞서 레이저를 조사하고 기관포의 방향을 일본 측으로 돌리는 등 심각한 위협 신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격렬한 충돌 직전이었다고 발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초근접 대치가 이어지자 일본은 오키나와 기지에 긴급 발령을 내리고 F-15J 전투기가 공중에서 위협 비행을 수행했고 P-3C 초계기가 광범위 감시를 유지하며 중국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 상황은 언제라도 작은 오판 하나가 실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국면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물러서지 않으며 해경 조직을 사실상 준군사화된 형태로 운용해 일본의 대응 한계를 면밀히 시험했습니다. 특히 4척의 무장선박이 일본 영해 안에서 90시간이나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전례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항의나 시위 수준을 넘어 일본이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테스트 성격이 강합니다. 일본이 만약 강경 대응에 나서면 즉시 중일 간 군사 충돌로 비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 현재 센카쿠 주변의 경비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보안청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어렵고 결국 자위대 상시 배치나 미일 연합전력의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고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진입작전을 통해 일본의 결단력을 정면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서로가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90시간의 대치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흔드는 중대한 신호였습니다. 일본은 사건 직후 비상모드로 전환해 센카쿠 대응 전력 강화 계획을 논의했고 방위 예산 증액까지 거론했습니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행동을 통해 일본의 전략적 허점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추가 압박이 가능하다는 논조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양국은 이미 심리전과 전력시험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상 마찰을 넘어 두 나라의 장기 전략이 충돌하는 심각한 국면이며 이러한 대치는 반복될수록 우발적 충돌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센카쿠가 사실상 동아시아 최대의 군사적 신경전 무대로 변한 순간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센카쿠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중일 양국의 충돌이 단순히 양자 문제로 끝나지 않고 즉각적으로 국제정치 전선 전체로 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은 거의 지체 없이 일본 편에 선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과의 방위 협력은 확고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는 만약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고 중국 역시 이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태평양 방어선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본의 미사일 부대 강화를 지원하고 오키나와 주변에서 미군 활동을 대폭 늘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미국의 전략적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성명을 즉각 비난하며 지역 불안을 오히려 미국이 조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이 되면서 사건의 성격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모든 당사국이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하며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연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였으며 한국이 중일 갈등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지형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메시지는 균형과 억제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대만 역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센카쿠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것은 대만 해협의 긴장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번 중국의 행동을 일본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경고이자 전략적 연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면 대만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곧 동아시아 전역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와 영국 등도 국제법 준수와 해상 항로 안정성을 강조하며 일본에 대한 지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해상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센카쿠가 단순한 무인도 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 지역을 태평양 방어선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토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전략적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조금만 상황이 악화되면 군사적 긴장은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의 메시지가 날카롭게 오가면서 센카쿠는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일 갈등은 이제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글로벌 안보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오판하거나 의도된 강수를 던진다면 지역 전체의 균형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센카쿠 사태 이후 동아시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 조짐이 보이는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의 상시 진입으로 센카쿠 영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센카쿠 영해안까지 정식으로 진입해 90시간이나 버티는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례가 반복되면 일본의 경비체계는 근본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해상보안청만으로는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결국 자위대 상시 배치 혹은 미일연합 감시체계의 상시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진입하면 동중국해는 사실상 군사화의 가속 상태에 들어서고 양국이 긴장을 완전히 낮추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입니다. 중국이 일본 경비선에 레이저를 비추고 일본이 이를 반무력 공격으로 규정한 것만 보아도 상황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레이더 조사, 그 다음에는 물리적 접촉이나 소규모 충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좁고 군사적 전력이 촘촘하게 배치된 만큼 일단 작은 충돌이 발생하면 확대를 막기 어렵습니다. 중일 양국은 뒤에 강력한 군사동맹과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상 충돌이 즉시 지역 차원의 긴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일 협력 구조와 중러 협력 구조가 맞물릴 경우 충돌은 순식간에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과 센카쿠를 연동시키는 전략을 본격화하는 경우입니다. 중국은 이미 대만 문제가 민감한 시기에 센카쿠를 동시에 흔드는 방식을 통해 일본과 미국의 대응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협이 흔들리면 일본 역시 대응해야 하고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일본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 중국이 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만 선거, 미국 정권 변화, 일본의 안보정책 개편 등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마다 중국이 센카쿠를 압박할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도는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어떤 경우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센카쿠는 일본의 영토 문제, 중국의 주권 문제,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얽힌 동아시아 최대의 화약고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 뉴스에서 이 지역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도서 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중추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 불씨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동아시아는 여러 갈등 지점이 서로 연동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다른 지역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고 경제적 의존도 또한 크기 때문에 중일 갈등이 격화될 경우 안보와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번의 충돌이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방어를 강화하고 중국은 더 강한 행동 카드를 준비하며 미국은 즉각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동아시아의 균형축이 흔들리는 이 순간 작은 불씨 하나가 장기적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센카쿠를 둘러싼 충돌은 동아시아 전체 안보 지형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 지역은 갈수록 더 중요한 전략적 전장이 될 것입니다. 센카쿠를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상 충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인 균형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90시간 대치는 그 자체로 중일 관계의 전환점을 의미했으며 앞으로의 동아시아 안보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센카쿠 방어 체계를 재정비하고
해상보안청과 자위대의 역할 구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경비선 대응으로는 중국의 무장 해경 작전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일본 정부는 결국 장기적인 군사화 전략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전후 유지해온 방어 중심의 안보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중국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센카쿠에서 실질적 행동력을 과시했습니다. 해경을 전면에 내세운 작전 방식은 국제적 비난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중국은 향후 대만과의 연계 전략을 강화하며 일본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일본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탐색했습니다. 센카쿠는 중국에게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견제하는 시험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본과의 방위 협력 강화, 오키나와 주변에서의 미군 활동 증가, 미일 공동 대응 메시지 등은 중국에게 명확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동아시아 전반에서 압박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카쿠 사태는 미국의 전략적 집중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지는 앞으로의 국제 정세를 결정짓는 핵심 논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구도를 고려하면 센카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 분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 뒤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구조가 있고 여기에 대만 문제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각국의 전략적 계산은 갈수록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영토 방어, 중국은 주권 주장,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 대만은 생존 전략, 한국은 지역 안정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결국 모두가 센카쿠라는 한 지점에서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센카쿠를 동아시아 최대의 전략적 분쟁지대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우발적 충돌 위험은 높아지고 어느 한쪽의 오판만으로도 지역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사건은 그 첫 번째 경고였을 뿐이며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동아시아는 지금 서로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이 맞물리는 거대한 장기판 위에 올라와 있으며 센카쿠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한 발 물러서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균형을 무너뜨리느냐가 향후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